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안과 문상우입니다. 녹내장 바로알기 2부는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표와 약물치료, 레이저, 수술, 생활습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치료를 받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내장은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하며 초기에 치료할수록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치료의 시기가 이를수록 추후 더 많은 시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좋아지지 않을 건데 왜 치료를 하나요? 물론 녹내장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질환은 아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더 나빠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빠지고 나면 이미 후회도 늦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지금의 작은 선택은 나중에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녹내장 치료는 안압을 낮추고 시신경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시신경을 보호하여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안압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목표하는 안압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처음 안압의 20-30% 정도 하강을 목표로 하며 충분히 안압 하강에도 시신경 시야검사 등에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더 목표를 낮추어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방수의 유출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방수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섬유주 절제술을 포함한 녹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녹내장도 수술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녹내장도 수술은 있습니다. 목적은 약물치료와 동일하며 안압을 하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녹내장을 완치시키는 목적을 둔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도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평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은 안약 점안입니다. 안약 점안은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안약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으로 안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 녹내장 레이저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내장 안약을 점안하면 방수 생성 억제와 유출 증가에 따라 안압을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신경 혈액순환도 개선되며 일부 약제의 경우 시신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내장 안약은 다양하고 성분과 효과도 다르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녹내장 안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분에 따라 주로 작용하는 부위와 효과, 부작용이 다르며 사람마다 눈에 잘 맞는 성분도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약을 쓸 것인지 그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정확한 것은 직접 안약을 써봐야 그 효과와 부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약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약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래의 사항대로 점안을 해주시면 올바른 안약 사용의 표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약의 사용 횟수를 정확히 지키시고 가급적이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점안하십시오. 그리고 꼭 사용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안약을 점안할 때는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멀어진 공간에 점안하시면 안전합니다.
안약은 꼭 한 방울씩만 점안하시고 눈의 안약 용기의 끝부분이 닿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눈 주위에 묻은 안약은 살짝 눌러서 닦아내시고 점안 후에는 눈을 깜빡이지 말고 살짝 감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다른 안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간격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약을 점안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밤에 한번 넣는 안약은 점안 후 바로 자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밤에 점안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이며 일정한 저녁 시간에 점안하시고 점안 후 다른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하루 2번 넣으면 간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12시간 간격을 가장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저녁 8시 이렇게 12시간 간격을 주시면 좋은데 한두 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녹내장약은 한번 쓰면 중독돼서 계속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처럼 녹내장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점안하며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녹내장 상태가 심하지 않을 경우 중단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녹내장 안약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충혈 및 따가움입니다. 이외에도 가려움, 졸림, 눈꺼풀의 변화, 부정맥, 천식 악화 등이 있습니다. 안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눈꺼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좌안의 경우 쌍꺼풀이 커지고 속눈썹이 길어진 것이 확인되며 눈 주변으로 약간의 색소 침착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안에 눈꺼풀이 들어간 것으로 점안제 성분의 눈꺼풀 지방층을 작게 만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또한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이러한 녹내장 약을 쓰다 보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사라지며 부작용이 생길지 말지는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꿔가면서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 천식이나 부정맥은 미리 꼭 말씀 주십시오. 이제는 녹내장 레이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폐쇄각에서 홍채의 구멍을 만들 때 쓰는 레이저 수술이며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약이 잘 안 듣거나 약을 쓰기 어려울 때 시행할 수 있으며 섬유주로 방수가 더 잘 나가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러 효과가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녹내장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내장 수술의 적응증을 보면 약이나 레이저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나 부작용으로 약을 쓸 수 없을 때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채소 침습 녹내장 수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섬유주 절제술은 섬유주를 통해서 방수가 못 나가기 때문에 눈 바깥에서 공막을 통해 섬유주에 이렇게 방수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가포라는 것이 형성되며 그쪽 방향으로 방수가 잘 유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의 조직이 아닌 바깥에서 이런 아메드 밸브와 같은 이런 유출 장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삽입된 관을 통해서 방수가 이 기계로 유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소 침습 녹내장 수술도 등장하였습니다.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에 비해 매우 작은 이런 젠이라는 6mm 젠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과
전방각경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눈에서 방수가 나가는 구조물을 보고 이렇게 작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아이 스텐트 수술 등이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면 수술 후 대부분 안압 조절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압이 예상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안압 조정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수가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안압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는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수술 전에 시력을 유지하지만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녹내장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내장 수술은 안압 조절의 목적이지 녹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술이 잘 되더라도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 수술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력 예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꼭 받으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해로우니 절대 금연하시고 술은 최대한 절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넥타이, 옷, 허리띠는 너무 조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운동하실 때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역기를 들거나 물구나무 서기 등은 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의 일환으로 녹내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외래에 오셔서 너무 안압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우리 녹내장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검색 사이트에 한국녹내장학회를 치시면 이렇게 한국녹내장학회 주소가 뜨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녹내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녹내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병원 가기도 많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녹내장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녹내장 환자분들이나 녹내장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관리는 더 나은 예후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